자, 4월 적중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시든 아니면 없으시든 학생분들이 리스닝 문제를 풀 때 가장 마지막에 고전하는 부분들이 인퍼런스 문제. 인퍼런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퍼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임플라이 문제하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틀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지금 문제를 같이 한번 몇 개 볼 건데, 인퍼 문제를 잘 못하시면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잘 들으시지만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자, 근데 인퍼 문제를 왜 그 출제 기관이 좋아하게 되는 거냐면, 본문에 잘 들었는데 본문에 답이 없으면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제가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임플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면 화자가 돌려 말하는 거예요. 자, 화시가 시험 잘 봤니? 토플 시험 잘 봤니? 그래서 제가 완전 망쳤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어느 게 임플라이일까요? 임플라이는 건 암시잖아. 망쳤지? 이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가 임플라이 쪽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퍼는 뭐가 하는 거죠? 추론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누가 하는 거냐면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화식아 시험 잘 봤냐?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What does the 화식 imply? 화식이가 돌려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시험을 잘 못 봤다. 자, 문제 바꿀게요. What can be infer about 화식? 그럼 여러분들이 화식이가 다음에 시험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화식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잘 못 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쉽게 예를 들고 영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야, 길동이가 유학을 간다는데 유학 가려면 토플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그래? 화식이도 유학 간다던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화식이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것은? 화식이도 토플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인법 문제예요. 근데 본문 어디에도 화식이가 토플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인법 문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는 게 보다는 어떤 내용이 인포로 나오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인퍼나 임플라이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토픽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라고도 이제 적중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여러분한테 난이도의 상에서 어려움을 주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다른 유형과 혼합되어서 출제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혼합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틀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른 팩트 문제를 인포로 출제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거를 제가 내용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팩트 문제 유형을 먼저 확인해 가지고 접근을 할 테니까 쉬운 부분을 먼저 건드려서 인포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그냥 보면서 들으셔도 돼요. 지금 편안하게 보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They really need to make the bus schedules easier for students to access. So you waited at the bus stop? 자, 물론 긴 대화 안에서 나왔던 부분을 제가 발췌한 건데, 학생들이 버스 스케줄을 갖다가 좀 접근할 수 있게 쉽게끔 만들어줬겠다. 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는 얘기지? 라는 얘기는 뭐야? 지금 스케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잘 몰라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 볼게요. Question 4. What does the employee imply about the school's buses?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해를 돕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뭐 풀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버스 스케줄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 their weekly schedule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버스 스케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버스 스케줄이 공지가 잘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블럼 쪽에서 문제가 내는 것이고,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좀 쉽게 한번 할 테니까 잡아요. 뭐 기숙사에서 뭐가 망가진 거예요? 자. Can you just give me a ballpark number? I'm about to call my friend who lives off campus.
She told me that I could stay over until it gets fixed. 자, 요런 얘기 들어보니까 뭘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컨버세이션 내용은 기숙사에서 뭐가 망가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가, 자 볼게요. 친구가 고칠 때까지는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다. But I want to tell her how long I expect to stay there. 근데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아니까 대략적으로, ballpark, 대략적이라도 알려드려요. 자, 제가 이런 말 해줄게요. 컨버세이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학생의 문제점이 뭐냐. 앞에 뭐가 망가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나 교수님이 뭐라고 해결책을 제안하느냐.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겠는데 1차원적인 문제는 어떻게 내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뭐라고 제안했냐. 자기 집에 머물러도 좋다. 요 부분이 1차원적인데 자, 문제 낼게요. Question 3.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student's friend who is living off campus?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보시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본문에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She has enough room이니까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Her apartme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자, 봐요. 야, 고칠 때까지 머물러도 좋다고 그랬어, 친구가. 전화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제안했느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가 쉬워요. 머물러도 좋다. infer로 바꾸니까, suggestion 문제를 infer로 바꾸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친구 집에 내가 머무를 공간이 있다라고 바뀌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들어도 시험장에 갔을 때 답을 빨리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해보고 렉처에서 한번 가볼게요. 저한테 제가 6개월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틀리, 점수도 높아. 뭐 틀리세요? 인퍼요. 이러면 끝난 거야. 무슨 내용을 인퍼로 물어봤을 때 틀리는지를 알아내야지. 그냥 다 인퍼인데 인퍼 틀린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나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건 좀 어려운데요.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That's actually exactly the point of language poetry. The poet doesn't have an intention. There's no hidden agenda in language poems. Language poets use interesting and sometimes offbeat words. By doing so, they draw the attention of the reader to the words that are used. It's up to the reader to decide what the word means and why it was written that way. Okay, so think of an apple tree. What comes to mind when I say multicolored apple tree? 이렇게 하고요. 자,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랭귀지 포이트리의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별한 의도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해석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뭘 쓰는 거죠? 흥미롭고 굉장히 좀 특이한 단어를 쓴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draw attention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는 거죠? multicolored apple tree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잠깐만요. 무지개색 사과나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특이한 단어를 써서 뭐 하고 싶어 한다고? draw attention. 자, 이거는 conversation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듣게 되면 어떤 게 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의 특징, 그죠? 또는 목적 이런 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문학 작품의 의도, 목적, 특징이 되는 것인데 문제 잠깐 볼게요. 뭐 문제 푸는 거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렵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무지개색 사과나무 하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컨텍스트,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것도 봐요. 오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친구가 그러는데 고칠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대. 그런 걸 틀리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제안하죠? 틀렸을 때? 어이. 컨버세이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들으시라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를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거에 임플라이를 틀리면 뭐라고요? 문학 작품이 나오면 문학 작품의 특징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문제 정도 풀었는데 다 임플라이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틀리는 건 아니고 뭘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틀리신 분이 문학 작품의 특징을 잘 놓쳐서 틀리는 건지 아니면 서제스천을 놓쳐서 틀리는 건지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But you also told them that you'd be observing them. Can I ask why you decided to do so?
We didn't want to give students the wrong impression. Staring at someone who is concentrating is pretty rude, isn't it? Yes, it is. But that's exactly what the problem was. When the students you're observing know that they're being watched, they'll act differently. That's what the Hawthorne effect is. 자, Question 3. 연습이야.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group project the student is participating in? 자, 컨버세이션 마지막 문제라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시고 설명 좀 해볼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대충 보셨으면 뭐 지금 틀리고 맞는 거는 기록에 남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짚어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찰을 하기로 했는데 관찰한다라고 얘기를 했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관찰한다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어떻게 될까요? 루드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겠다고 얘기를 먼저 하고 관찰했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래요. 학생들이 뭐라고요? 관찰한다는 거 아는 순간에 행동을 다룬다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뭐 학생이든 아니면 뭐 직장인이든 간에 그냥 앉아서 공부할 때 하고 선생님이 와서 계실 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할 때 하고 사장님이 옆에 계실 때 하고는 약간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관찰한다고 그냥 관찰하는지 모르고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관찰한다고 알려주고 했으면 행동을 다르게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연구 방법에 문제있다고 지적을 했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걸 지적을 하게 된 건데 이거 보세요. 요건 좀 어렵죠. It will have inaccurate result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죠. 뭐 한다면? method가 바뀌지 않는다면. 맞죠? 자, 그러면 야, 관찰한다고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행동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문제점 지적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였어요? 미리 얘기하고 관찰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낼 수 있지만 이걸 infer로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자, 정리하고 렉처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인플라이나 인퍼 문제를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야, 뭐부터 발견해야 돼요? 야, 너 문학의 특징을 놓쳤잖아. 아니면 실험 방법의 문제점을 놓쳤잖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솔루션을 놓쳤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뭘 놓쳐서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봐요. 이미 뭐 짧은 걸로 하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셨다면 이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인퍼 문제를 풀 때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퍼는 제가 오늘 뭐라고 정의를 해드리냐면 일반적인 팩트 문제죠. 그게 솔루션이든 장점이든 문학의 특징이든 팩트의 내용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퍼로 바꾼 거죠. 알겠죠? 화식아, 시험 잘 봤니? 나 망쳤잖아.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망친 것 자체는 뭐야? 팩트적으로는 문제점이야. 알겠죠? 근데 그거를 인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길동이가 시험을 유학을 가야 되는데 토플 시험을 봐야 된다. 화식이도 유학 간다던데. 그러면 일단 길동이하고 화식이는 뭐가 생겨요? 공통점이 생기는 거죠. 공통점이 생겼으니까 화식이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것은 화식이도 토플 시험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면 안 해보셨다면 이제 인플라이나 인퍼 문제 쪽에서 문제를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적중 특강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시험에서 어떻게 될까요? 인플라이하고 인파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알겠죠? 많으면 한 10개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플라이하고 인퍼 문제는 왜 ETS가 좋아할까요? 이렇게 문제 잡아. 친구가 뭐라고 제안했어? 뭐 리서치의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어요? 뭐가 출제되는지 알 수 있지만 인퍼로 문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뭘 묻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토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뭘 틀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인퍼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 인퍼 틀려. 이러면 반밖에는 모르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렉처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렉처에 가서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But the main advantage of the lean-to roof is that it allows you to have a number of windows on the roof. There's really not that much function other than the fact that you get a lot of light.
but it's a different type of roof that suits a different taste. Question 5. 자, What can be inferred about people who choose to live in lean-to houses? 여러분, 이런 집은 잘 몰라요. 미국 집은 잘 모르게 되는데 들을 때 이 문제는 1차원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린투 하우스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창문이 많아서 실내가 밝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문제 볼게요. 문제를 어떻게 냈어요? 린투 하우스를 살겠다고 고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세요. 내용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린투 하우스는 장점이 뭐였어요? Lot of windows, get a lot of light이었죠. 그럼 인포할 수 있는 건 뭐야? 답이 D가 되겠죠? 근데 요거 고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뭘 들으시고 C를 고르시는 분이 있냐면 요거 때문에. 요것만 기억나는 거야. 창문이 많지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풍경이 잘 보이겠지.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강의실 밖에 저쪽에 영단기 어학원 바깥쪽에 이제 가보시면 한쪽 면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윈도우가 참 많죠? 근데 막 풍경이 예쁘진 않죠?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내면 1차원적인 문제다? 린트하우스의 장점은 뭐가 되는 거죠? 창문이 많아서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근데 인포로 바꿔서 이렇게. 알겠죠? 바꾼다는 얘기가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좀 더 건축에서 어려운데 자, If the buildings were made of wood, they could have large work areas but would be susceptible to fire. 자, susceptible는 뭔가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You can see how this would be a problem in factories with machines that run very hot. If the buildings were made of concrete, 자, 콘크리트 만들면 they could not have large areas because the concrete would be too heavy 그죠? 너무 무겁겠죠? and bend the steel reinforcement. 철제 강화물을 갖다가 구부릴 거예요. Well, 그러면 여러분, 콘크리트로 만들었을 때 뭐가 문제야? 무거워서 안에 구조물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the Kahn system solved this problem by introducing extra steel beams bent at a 45-degree angle to distribute the stress put 필요 없는 말이야. on steel reinforcements. 자, 일단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large 스페이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부릴 수가 있으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그 여기에 대해서 만들고 볼게요. 자, 만약에 스페이스가 컸다면 어떻게 돼? 콘크리트로 해서 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컬랩스는.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고,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또 하나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걸로 바로 갈게요. 자, 화학 쪽에서 나온 건데, The very first daguerreotype. A problem with strong metals like titanium is that they are subject to cracking. And the problem with malleable ones like nickel is that they're just not strong enough. He basically needed a metal that was strong but elastic, more flexible than other compounds with the same strength. He soon found his answer by combining nickel and titanium. Question 2. What can be inferred about nitinol? 자, 여러분 한번 내용 정리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A problem with strong metals like titanium 자, 티타늄 같이 강한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 that they are subject to cracking. 자, 잘 깨져요. And the problem with malleable ones like nickel 자, 니켈처럼 좀 말랑말랑한 애들은 is that they're just not strong enough. 그죠?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얘기. 지금 프로블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He basically needed a metal that was strong but elastic. 자, 강하면서도 탄성이 있는 거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뭘 만드는 거야? 합금을 만들게 되는데, More flexible than other compounds with the same strength. He soon found his answer by combining nickel and titanium. 자, 그래서 니켈하고 타이타늄을 컴바인 해가지고 답변을 구했다고 나왔죠? 자, 그럼 봐봐요.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와요? 프로블럼이 있었고 솔루션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문제 보세요. 아, 여기 합금 이름이에요. 여기 합금 이름이니까 니트는 아까 두 개 합친 거에 대한 합금이 되는 건데 답이 어디 있을까요? 금방 안 찾을 수도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야, 니켈의 문제점이 뭐야? 타이타늄의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일 편해요. 그죠? 자, 아까 니켈, 타이타늄 합친 게 요거가 되는 건데 요게 답이죠. 왜 그럴까요?
얘는 잘 깨지고 니켈은 잘 늘어나니까 둘을 합쳐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합금은 얘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잘 구부러지겠죠. 그리고 거꾸로 문제 낼게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답을 쓸 수도 있어요? 니켈보다는 좀 더 스트롱하다고 쓸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토플 공부하시면 잘 풀어요. 야, 니켈의 문제점이 뭐야? 타이타늄의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문제 내는 건 다 잘 풀어요. 그리고 학원 안 다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잘 풀어주세요. 시그널도 있고. 근데 어렵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합금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직접 안 나왔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So, why did Congress decide it was best to move to a new location? One factor you have to consider i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as quite different back then. It just wasn't as strong as it is today. Most laws were actually passed and enforced by the states, not the federal government. I mean, when Thomas Jefferson took office, he lived in a boarding house. That's how weak the federal government was back then. 자, 여기만 잠깐 볼게요. 미국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의회가 이제 새로운 위치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고려해본 연방 정부죠. Federal Government. 알겠죠? 연방 정부가 되는 것이고 미국 독립하고 나서는 초창기에는 연방 정부가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자, 이건 역사적으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certain colonies니까 13개 주가 처음에 유나잇을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국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독립을 한 거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힘은 크지 않았고 각 주정부, 스테이트 정부가 되게 힘이 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정부하고는 좀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오늘날만큼, 그죠? 근데 대부분의 법들이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states, 주정부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좀 틀린 게 뭐냐면 연방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주정부가 있겠죠. 근데 법안 통과할 때도 어떻게 되면 주정부에서 먼저 통과를 시키면 그걸 갖다가 모아서 또 그 연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는 들을 때 뭘로 들으셔야 돼요? 연방 정부의 힘이 오늘날과는 좀 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그래서 it wasn't strong as strong. 얼마큼 하지 않았어요? Some state government. 이런 거는 imply로 나오긴 했겠지만 오늘날하고 옛날하고는 좀 파워가 달랐구나 정도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든지 아니면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에서 imply하고 infer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렸지만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는 것이고, 근데 단순하게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만 보면 너무 어렵겠죠? 근데 뭐라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거 difference야, 이건 problem이야, 알겠죠? suggestion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팩트 내용을 잡아서 infer랑 연결시키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틀려오셨던 imply나 infer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막연하게 infer를 틀려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 가실 때 imply나 infer 문제를 틀리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저희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요 음성 파일하고 여기 스크립트 부분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